제갈량, 삼국지에서 나오는 머리가 좋은 걸로 유명한 인물이죠. 제갈공명이라고도 하는데 삼국지는 몰라도 제갈공명은 누군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제갈공명이 목숨을 잃기 직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갈공명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평생 싸워왔지만 결국 끝까지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 제갈량은 죽기 직전에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다음 세상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지낼 수 있기를. 한편 이곳은 할로윈 파티 중인 도쿄. 제갈량은 갑자기 이곳에서 눈을 뜨게 됐는데요. 근데 분명히 자긴 죽었단 말이죠. 근처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본 적 없는 건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막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서 공명은 생각합니다. わかりましたよ。ここが地獄なのですね。 근데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공명을 보니까 얘네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할로윈이겠다, 코스프레인 줄 아는 거야. 야, 재현도 오진다면서 공명 본인인 줄? 이러면서 막 술도 먹이고 같이 클럽 가자고 막 꼬시기도 하고. 공명은 이게 지옥에서의 형벌이구나, 받아들여야겠다 하면서 또 순순히 따라가는데요. 그렇게 공명은 처음으로 클럽을 가봤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구나 할 즈음에 갑자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무슨 일로 지옥에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듣기 좋구나. 술도 먹었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직접 가수한테 찾아가가지고 방금 그 노랫소리 너무 좋았습니다, 어서 저를 지옥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명은 얘가 이 지옥을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원 뭐 그런 건 줄 아는 거야. 가수 입장에선 또 어때요? 컨셉에 먹혀버리셨구나. 그냥 적당히 드시고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빠져나왔는데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노래했던 애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꽐라가 돼가지고 누워 계신 공명을 발견한 거야. 일단 아침이라고 정신 차리라면서 깨워봤는데 오늘의 시바이메. 아주 제대로 달리셨나봐. 그냥 가려고 했지만 なんという素晴らしい歌声. 결국 칭찬에 약했던 가수 에이코는 공명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요. 그곳에서 공명은 눈을 뜨게 되고 상황을 파악하다가 거울을 발견하는데요. 거기엔 이제 젊은 시절의 공명의 모습이 있었는데 공명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머리를 막 돌리다가 에이코가 여긴 지옥도 아니고 이건 그냥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봤을 때 내가 환생했구나, 이것밖에 결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에이코는 폰 빌려줄 테니까 가족한테 전화라도 하라는데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잖아. 뭐 하나부터 10까지 보이는 것마다 다 물어봤다가 생각하죠.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아직 많이 있구나. 그렇게 에이코 덕분에 스마트폰 쓰는 법도 배우고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들을 보며 또 자신이 미래의 일본이라는 곳으로 환생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나무 위키에 자기 이름을 쳐봤는데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자기가 있었던 총나라가 결국 멸망했다는 거. 게다가 이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전에 죽고 없어졌다는 것도. 공명은 애써 슬픔을 감춰보려고 하지만 에이코는 그런 공명의 모습을 보고 노래 한 곡을 해주는데요. 근데 공명은 에이코의 노래에서 과거 주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에이코의 노래를 듣고 공명은 음악이라는 것에 본격적으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세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또 돈도 없죠. 일단 일할 곳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래서 에이코는 자기가 일하는 클럽 사장님에게 공명을 소개시켜주는데 근데 사장 입장에선 어이가 없잖아. 대뜸지가 제갈공명이래. 이력서도 보니까 성에 이제 제갈, 이름에 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또 채용시켜줍니다. 사실 사장은 삼국지 덕후였는데 요즘 세대들은 삼국지를 모르니까 심심했는데 얘는 물론 좀 악질이긴 하지만 딱 봐도 삼국지 잘알이다, 말 좀 통하겠다 이래가지고 채용시킨 건데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삼잘알 같아서 채용했더니 일도 잘해. 사장도 안심하고 공명에게 일을 맡기며 그동안 에이코는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돌아가는 길에 공명은 에이코에게 왜 음악을 하는지 물어봤는데 에이코는 고등학교 무렵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대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그녀를 구해주며 어느 공연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도 남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만둘까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대요.
오디션도 계속 떨어지고 찾아주는 것도 없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진심으로 자기 노래가 좋다고 찾아와가지고 얘기해준 건 공명밖에 없었으니까 이 공명에게 고맙기도 한 마음에 자기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여러가지 알려주기도 하고 사장님도 소개시켜주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제 자기한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공명은 너가 가수를 그만두면 팬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에이, 나한테 팬이 어딨어 하고 말하지만 내가 너의 팬이라면서 여기서 공명은 삼고초려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노래를 3번이나 들었는데 너처럼 모두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뜻있는 사람에게 보답하지 않으면 그건 도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여기서 공명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에이코와 공명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뭐 공명 덕분에 에이코는 다시 한번 음악의 길을 걷기로 했는데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겠다는 목표까진 있는데 인스타 팔로워 208명. 근데 이런 에이코에게 무대 공연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명이 보니까 상황은 좋지 않아요. 요 근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같은 시간에 공연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손님들은 대부분 그 가수를 보러 가지 않을까. 그니까 보면 자리 채우기용으로 그냥 불려진 거죠. 근데 에이코는 이번이 진짜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코는 군사 공명에게 공연의 성공을 부탁하게 되고 공명은 에이코의 바람을 이뤄주기로 하죠. 그렇게 닥치게 된 공연의 날, 당연히 예상대로 흐름은 다른 가수에게 넘어가 있었고 에이코 쪽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보고 있었는데 고작 한다는 게 손님들을 공짜 술로 유인하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술 먹고 돌아갈 거 아니야. 사장도 이제 공명이라더니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또 화장실인데? 그냥 여기서 노래 듣는 게 나을 듯?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돌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이게 도대체 뭘 한 거지 싶었는데 공명이 설명하기를 여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지인데 여기에 스모크랑 조명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바랑 트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계단을 찾으려고 한 바퀴를 쭉 돌아도 결국에 나가는 계단은 못 찾고 화장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장이 삼국지 덕후잖아. 이거 석병팔진인데? 하는 거죠. 근데 공명이 더하기를 사실 사람들이 나가고자 하면 나갈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에이코의 노래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첫 무대를 마친 에이코와 공명. 이제 팔로워도 올랐겠다. 에이코도 아주 제대로 신나 있는데 근데 공명이 볼 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공명은 바로 다음에 나가게 될 공연을 준비했대서 보니까 이게 축제하는 곳에서 공연하는 건데 문제는 여긴 참가 조건은 빡세지 않아서 에이코도 참가할 수 있지만 자리 싸움이 치열한 곳이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배정된 자리가 진짜 구직인 구죠. 게다가 같은 시간에 바로 옆에서 유명한 그룹이 공연한다니까 이게 딱 봐도 손님들이 그 그룹 보려고 에이코 쪽으로는 오지도 않는 그림이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이코도 이거는 힘들겠다 싶지만 그렇다고 좌절해 있을 수는 없죠. 무대 뒤에서 혼자 연습하면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명은 그 모습에서 어째서인지 전생의 인연들과 마주하는데요. 그리고 공명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이루지 못했던 세계 평화, 이번 생이야말로 이루고 말겠다고. It's party time. 그렇게 각오를 굳힌 공명은 어째서인지 장비 고장을 핑계로 공연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근데 공명은 병법 36개에 무중생유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걱정하지 말래요. 사장도 이번에는 그게 뭔데 싶더가 이런 표정이야. 그러던 중 상대방이 노래 한 곡을 끝내고 잠시 목을 고르고 있을 때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엔 시끄럽다고 뭐라 하다가 듣다 보니까 잘해. 반면 얘들은 이미 목을 쓸 만큼 써가지고 지금 무리하면 내일 있는 일정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들은 발라드 이런 거 부르고 있는데 반면 에이코는 이게 지금 가장 핫한 곡이란 말이야. 에이코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노래가 신나고 좋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삼국지 덕후 설명충 등장. 무중생유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속인다. 장비가 고장났다고 생각하게 해가지고 방심시킨 다음에 틈을 보다가 바로 부딪혀버렸으니까 이래서 무중생유였구나.
그렇게 이번 무대에서도 성공하게 된 에이코와 공명. 물론 좋은 반응을 얻으며 유명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공연에서 활약한 에이코를 눈여겨본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대부분의 음악 관련 축제와 관련이 있는 그야말로 음악계의 거물. 진짜 어딜 가서도 회장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데 이 축제에서 그렇게 안 좋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이만큼 성공한 가수는 본 적이 없다.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여기 2명의 명함이 있는데 하나는 10,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축제의 담당자의 명함, 또 하나는 30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담당자의 명함. 원하는 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물론 30만 명 부담되긴 하지만 동시에 큰 기회잖아요. 잠시 고민하다가도 에이코는 30만 명의 명함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회장은 조건을 겁니다. 너가 이 30만 명의 축제 서머소니아에 나가기 위해선 이게 열리기 전까지 좋아요 10만 개를 달성하는 게 조건이다. 근데 이게 음악업계에선 유명한 얘기란 말이야. 이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10만 좋아요를 받으려고 했다가 여기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망해버린 그룹도 있었고 어그로로 10만 개 받으려다가 사라져버린 아이돌들도 있었고 근데 에이코는 지금까지 살면서 좋아요가 제일 많았던 게시글은 고양이 사진 올려서 1400개 올라간 게 다란 말이야.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공명한테 뭘 골라야 되냐고 물어봐도 나는 너의 꿈을 도와줄 뿐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잘 빠져나가. 에이코의 꿈은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싶다. 이거였으니까 고민 끝에 에이코는 규모가 많은 쪽의 명함을 고르는데요. 뭐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제갈공명이 있잖아. 공명이 어떻게 해주겠지 했는데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야. 딱 선 그거. 안 돼도 내 책임 아니다. 그래도 더하기를 이건 지금의 너라면 그렇다는 뜻이고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갈공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이코에게 달렸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번 서머소니아에 나가기 위해선 기간 안에 10만 좋아요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려는 그룹은 에이코뿐만이 아니에요. 날고 긴다는 아주 유명한 그룹들도 여기 참가하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10만 좋아요를 받는 사람이 출연권을 갖게 됩니다. 많은 그룹들이 있었지만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아사리에라는 그룹인데요. 보컬 실력도 엄청나지만 얘네들은 소속사가 돈도 엄청 많고 업계에서는 더러운 짓도 한다고 유명한 소속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공명은 이번에도 책략을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에이코의 오리지널 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그 편곡가와 스튜디오 모두 확보해뒀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 사람과 노래를 완성시키기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가기 전에 이 3개의 주머니를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번호도 써놨으니까 순서대로 너가 사용할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뭐가 들었나 몰래 봤더니 첫 번째로 커다란 푸딩을 2개 사라는 메모지, 그 다음은 도로 사용 허가서, 다음은 무슨 스카이타워 티켓이라는데 이걸 어쩌라는 건지 진짜 1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1번 메모지에 써져 있는 대로 푸딩 먼저 사서 공명이 말한 편곡가와 만나러 가보는데요. 그래서 누군지 한번 명함을 받아보니까 에이코도 알 정도로 세계적인 축제에서 노는 어나더 클래스, 진짜 완전 천상계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천재는 다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자기 노래 좀 들어달라고 해도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돌아가래. 에이코 입장에선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 사실 내일도 똑같이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얘가 에이코를 딱 보더니 그 푸딩 좀 줄 수 있니?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니까 그래 푸딩 받았으니까 푸딩 받은 만큼은 일해줄게. 공명은 여기까지 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에이코는 노래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너의 노래엔 너가 없구나 막 이런 얘기만 딱 이렇게 던져놓고서는 너가 너 자신을 찾을 때까지 여기 오지 말라고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어서 지금 꼭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해봐도 그러면 서둘러야겠네? 이러고서는 그냥 쫓아내버리죠. 이게 근데 노래에서 나 자신을 찾으라는 게 말은 쉽지 어쩌라는 건지 진짜 1도 모르겠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공명이 2번째로 도로 사용 허가서를 줬죠. 그러면 혹시 좀 버스킹을 해보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에이코는 버스킹을 하러 떠나는데요. 근데 에이코의 눈길을 끄는 한 명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넋 놓고 그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허가는 받고 하는 거니? 이러는데 뭐 사실 버스킹 하면서 허가 받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얘도 그런 건 없었지 뭐. 그래서 고민하던 에이코는 친구인 척하면서 허가증 가져왔어 늦어서 미안해 이러니까 경찰들도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에이코는 그녀와 친해지게 되며 이 기회에 같이 버스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은 나나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나나미와 같이 버스킹을 하면서 에이코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나나미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에이코도 끝없이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관객들 반응도 훨씬 좋아지고 이제 이쯤 되니까 그 푸딩 아재 말대로 나를 좀 찾은 것 같아. 그래서 신나가지고 찾아가서 발전한 노래를 들려주는데 발전한 건 알겠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죠. 너가 뭘 위해 노래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안 된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기분도 안 좋고 나나미와 함께 어디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보니까 세 번째 주머니에 스카이타워 티켓이 있었죠. 그렇게 같이 스카이타워로 향하는 두 명. 뭐 이제 기분도 좀 나아졌고 에이코는 나나미한테 혹시 프로 아니냐, 뭔가 가벼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로의 냄새가 막 나는 것 같다. 나나미가 프로는 맞대. 근데 얼굴은 공개를 안 했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더 궁금해지죠. 얼굴을 안 까는 가수가 있나? 무슨 뭐 버추얼 유튜버인가? 아니면 뭐 마시멜로? 이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짜잔! 아이돌 밴드 아자리에의 베이스 보컬クオン 나나미です. 나나미가 바로 공명이 얘기했던 주의해야 하는 그룹 아자리에의 메인 보컬이었는데요. 이 친구도 옛날에는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땐 그냥 재밌고 좋아서 다 같이 음악을 직업으로 삼기로 했는데 모두가 그렇듯 3년 동안이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죠.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게 지금의 소속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얘기했죠. 니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3년 동안 굴러보고도 모르겠냐? 하지만 너네에겐 재능이 있다. 너네가 우리 소속사로 들어오게 되면 2년 안에 세계 투어를 돌면서 노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엔 얘들도 개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의 음악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박차고 나왔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점점 닥쳐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아자리에는 고심 끝에 다시 그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건방졌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사장이 처음으로 요구한 것은 거의 뭐 속옷 차림인 옷이었어요. 이 옷을 입고 오늘부터 데뷔해라. 당연히 입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사장 말대로 그 옷을 입고 데뷔하니까 너무 잘 나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은 립싱크까지 지시하지만 사장 말을 따를 때마다 실제로 성공은 가까워져 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아자리에의 이야기인데 물론 나나미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처로 선택했던 것이 버스킹이었는데 이제는 소속사에서 버스킹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나나미를 에이코는 구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을까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誰かのために歌う。そうなんだね。コメ。 그렇게 노래가 끝나고 나나미는 다시 아자리에로 돌아가는데요. 에이코도 이제 마지막으로 푸딩 아재한테 향하는데 이번에는 이 아저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신곡을 작업하기 시작하는 에이코. 작업은 순조롭게 이어지며 생각보다 빠르게 곡이 완성됐는데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아자리에 쪽에서 이번 라이브에 QR코드를 타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100명을 추첨해서 1000만원씩 준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공짜로 1000만원 생기는 이벤트인데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일본 전역이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아자리에 쪽에선 그냥 오늘 좋아요 전부 다 쓸어 먹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 발표를 본 제갈량은 오늘을 결전의 날로 잡고 책략을 세우는데요. 먼저 아자리에가 라이브를 하기로 한 장소 근처에서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노래는 아자리에의 히트곡을 커버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돈에만 관심 있지 아자리에가 누군지 뭐 그런 거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여기서 QR코드를 딱 던지니까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에이코는 7만 좋아요까진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정체되고 맙니다. 사람들도 이제 얘네가 아자리에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기 시작한 거죠. 그때 진짜 아자리에가 등장. QR코드가 나오자마자 좋아요는 순식간에 역전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공명에겐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엎을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공명은 고민 후에 모두에게 마지막 책략을 내리죠. 일단 그렇게 아자리에의 좋아요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었고
여기서 시작되는 에이코의 노래. 여기서 만약 아자리에가 에이코를 무시하고 노래를 불렀다면 승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자리에는 에이코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에이코의 모습이 자기들이 되고 싶었던 가수거든. 근데 지금 자기 모습이 너무 쪽팔린 겁니다. 그렇게 에이코의 노래에 움직인 관중들은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어느덧 달성된 10만 좋아요. 승부는 났지만 아자리에는 가면을 벗고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 유명했던 아자리에도 가면을 벗고 하고 싶은 노래로는 먹히지 않죠. 사장은 화를 내면서 그딴 음악으로 니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는데 여기서 공명이 나섭니다. お借りしていたものをお返ししようと。 새롭게 태어난 아자리의 첫 동영상 반응은 매우 뜨거웠는데요. 이걸 보던 삼국지 설명충 또 등장. 과거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은 10만 개의 화살을 가져오라는 임무를 받게 되는데 이에 제갈량은 안개 낀 날 적진에 허수아비를 가득 실은 배를 보냈고 적들은 이게 습격인 줄 알고 하루 종일 활을 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갈량은 다음날 허수아비에 박힌 화살을 회수하며 공짜로 10만 개의 화살을 하루 만에 얻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번 좋아요 사건도 동일했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지금 제갈량은 좋아요 10만 개를 받는 데에서 멈추지 않아 10만 개의 좋아요를 상대에게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10만 좋아요를 먼저 달성한 건 에이코지만 이 좋아요 10만 개는 돈으로 산 그런 좋아요가 아니라 찐팬들의 좋아요. 아자리에는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증명해낸 거죠. 그렇게 에이코의 공연을 축하하는 자리. 여기에는 의외로 상대 사장도 참가했었는데요. 얘도 옛날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며 나름대로 인기 있는 밴드였는데 멤버에게 배신당하고 망하게 된 케이스였죠. 분명히 아자리에는 재능이 있지만 대중들은 알아주지 않았고 얘들을 자기처럼 망한 뮤지션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자기들의 힘으로 시장에서 먹힌다는 걸 이미 증명했으니까 더 이상 자기는 필요 없을 거라며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唐沢さん、今日は勝手なことしてすみませんでした。もう一度私たちをプロデュースしてもらえませんか。お前たち言っておくが音楽はビジネス。その考えは変わらない。 그렇게 아자리에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공명은 혼자 축배를 들고 있었는데요. 과거 공명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있던 건 세계 통일도, 평화도 아니었죠. 이번에도 공명은 아자리에를 내부에서 부숴버리고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는 책략이 물론 있었지만 공명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에이코의 노래가 모두를 움직였기 때문이라며 너와 함께라면 이곳에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공명은 앞으로도 군사로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며 파티피플 공명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애니초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